하루 LA 카운티 지역에서 모두 1,85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하루 추가 확진자 수로는 최고치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와 국제유가는 팬데믹 불안에 폭락했습니다. 폭염이 이어진 남가주 지역의 기온이 내일부터는 평년 수준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폭염 속의 벤츄라 지역 산불 진화율은 20%에 그쳤습니다. 405번 프리웨이 부근 스컬볼 산불은 대부분 불길이 잡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장 선거 일정이 공고됐습니다. 회장 선거는 다음 달 18일 실시될 예정입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 식료품 가격이 한 달 사이에 무려 4.4%나 폭등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됐습니다. 네, 오늘까지 이어진 남가주 지역의 폭염이 내일부터는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LA 카운티 지역 내 코로나 확산 정말 우려되는 수준입니다. 오늘 공개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무려 1,857명이나 됐습니다. 하루 증가 수치로는 최고 수준입니다. 먼저 이삼인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매일 1,000여 명의 신규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 LA 카운티 지역. 오늘은 무려 1,857명의 감염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시위 사태까지 겹치면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To ensure that it's done as safely as possible for employees, customers, and residents. 더구나 내일부터는 체육관과 박물관, 피트니스 센터까지 재개되면서 우려는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카운트되지 않았던 밀려있던 확진자 수가 더해진 결과라는 보건국의 설명에도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Will always need to wear a cloth face covering when they're around other people and practice physical distancing of at least 6 feet wherever possible. 지역별 감염자 수는 롱비치 지역이 2,43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인타운의 확진자 수는 351명으로 올라갔습니다. LA 카운티 지역의 감염자가 캘리포니아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2주에서 3주가 최대 고비라는 지적입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특히 지난 현충일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 감염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여기에 시위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감염자 수는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김윤수 특보원이 전하겠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는 최근 주내 병원에 비상계획 가동을 명령했습니다. We're getting reports of almost 600 cases per day in comparison to just an average of 200 cases per day about 2 weeks ago. 입원 환자 수가 다시 늘고 있는 주는 애리조나를 포함해 모두 12개 주, 21개 주에선 신규 감염자 수도 증가 추세입니다. 조기 경제활동 재개, 특히 지난달 말 연휴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를 소홀히 한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데 문제는 상황이 엎친 데 덮쳤다는 겁니다. It's kind of a coming together of a perfect storm, if you will. We had the Memorial Day weekend. A lot of folks were being very lax and relaxed about precautions, plus all the protesters in these mass gatherings. 실제 이번 시위 과정에서 주 방위군과 경찰, 시위대의 감염 사례가 최소 15건 이상 확인됐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9월까지 10만 명이 추가로 사망할 거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Right now, we have between 800 and 1,000 people dying every single day in America. All of the data suggests that things are going to get worse. We're going to have increases. 5일에서 2주까지 증상이 나타나기 전 잠복기를 고려하면 이번 시위 과정에서 감염된 환자 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늘어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네, 제2의 대유행, 팬데믹 상황에 대한 공포가 뉴욕 증시를 강타했습니다. 다우지수는 무려 1,861포인트, 6.9%나 대폭락했습니다. 김수영 특보원이 취재했습니다. 워싱턴입니다. 미 뉴욕 증시가 코로나19 공포로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다우지수는 1,800포인트 이상 빠졌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나스닥도 만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주요 지수 모두 5% 넘게 하락했습니다. I think just the risk of what if there's a resurgence of the virus? What does that mean for the economy, for the economic recovery?
and for corporate earnings. So I think all three of those factors weighing on stocks today.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8.2% 하락한 36.34달러를 기록해 6주 새 가장 크게 떨어졌습니다. 조기 경제 활동을 재개한 데다 인종차별 반대 시위로 대규모 인원이 모인 게 코로나19 재확산의 계기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진은 9월까지 미국에서 10만 명이 추가로 숨질 거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문우신 재무장관은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다시 경제의 문을 닫는 일은 없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54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2주 동안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은 4,420만 명에 달했는데 10주째 신청 건수는 감소세를 보여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미국의 바이오 제약사인 모더나가 다음 달부터는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한 최종 임상시험에 돌입한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제3상 임상시험은 모두 3만 명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추적 조사하는 방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종 임상시험에서 보다 진전된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내년부터 최대 10억 회를 접종할 수 있는 분량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네, 인종차별 저항 시위 이후에 LA 경찰국 예산 삭감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시위를 주도했던 단체인 BLM은 예산의 90%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90% 삭감안은 거부하고 1억 5천만 달러 삭감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용훈 기자입니다. LA 경찰국 전체 예산의 90%를 삭감해야 한다. 최근 LA 지역에서 인종차별 시위를 주도했던 블랙 라이브스 매터, BLM이 시정부에 제시한 경찰 예산 삭감 요구입니다. LA 시정부 전체 예산 54%를 차지하는 경찰 관련 예산을 5.7%로 대폭 삭감하라는 것입니다.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BLM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최근 발표한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경찰 예산 축소가 이미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삭감된 경찰 예산에 일부 부서 예산을 추가해 모두 2억 5천만 달러를 흑인 등 소수계 커뮤니티에 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블랙 라이브스 매터 측은 시정부가 발표한 경찰 예산 삭감안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세티 시장의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다며 경찰 예산 삭감에 대한 공청회 등을 이어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오늘까지 남가주 지역의 날씨 정말 더웠습니다. 폭염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평년 기온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405 프리웨이 부근 산불은 대부분 불길이 잡혔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남가주 일부 지역은 수은주가 100도까지 치솟았습니다. 폭염은 연 사흘째 계속됐습니다. 내일부터 예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하지만 폭염 속에 산불은 잇따랐습니다. 벤트라 지역에서 450여 에이커를 전소시킨 라임 산불은 아직 20% 진화율에 그쳤습니다. 라임 산불은 25채의 건축물까지 불태웠습니다. LA 405 프리웨이 부근의 스커볼 산불은 일단 대부분 불길은 잡혔습니다. 200여 명의 소방관들이 이틀 동안 사투를 벌인 산불은 50에이커를 모두 태웠습니다. 소방국은 다행히 내일부터 기온이 내려가는 만큼 진화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SBS 이사면입니다. 네,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장 선거일이 다음 달 18일로 공고됐습니다. 회장 선거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김민우 기자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미뤄졌던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장 선거 일정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18일을 회장 선거일로 정하고 선거 입후보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27대 회장 선거는 6월 18일 날 회장 입후보가 마감이 되고요. 최종 투표일은 7월 18일이 되겠습니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한인회장 출마 예상자는 김경자 현 한인회 이사장과 권석대 전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고 평동회장입니다. 한인회 이사장을 역임했던 정영동 씨도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보 등록 마감일은 오는 18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이번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장 출마에 관심 갖고 주위에서 좀 더 이쁘고 의자가 있을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과 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인 유권자는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한인입니다. 단독 출마가 확정될 경우에는 선거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네, 마운티 볼드에서 사람의 유해가 발견돼 LA 카운티 검시국이 신원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카운티 검시국은 현재까지는 발견된 유해의 성별은 물론 신원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셰리프국은 유해가 발견된 지점 부근에서 석 달 전 실종된 한인 김광선 씨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0대에 은퇴 목사였던 김 씨는 지난 3월 23일쯤 마운티 볼드로 산행을 나갔다가 실종됐습니다. 네, 뉴스 계속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된 연방정부의 다양한 지원금이나 대출금, 다운타운 의료 도매 시장에는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일부 업체에게는 재기의 발판까지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전용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행정명령 완화로 본격적인 재가동을 시작한 LA 다운타운 한인의료업계. 한인의료업계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연방중소기업청의 긴급재난대출, EIDL이나 급여보호대출, PPP를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업체들마다 적게는 수만 달러에서 많게는 수십만 달러까지 대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긴급재난대출 EIDL의 경우 무담보대출 등 규제 완화로 더 많은 업체들이 혜택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명 PPP에서 10명 들면 PPP 한 5, 6만 불 받았겠죠. 그 EIDL 처음에 만 불이랑 15만 불, 16만, 22만 정도는 평균적으로 조만 10명에서 12명 되는 회사도 그 정도 다 받았을 거예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여러 악재가 겹치면서 의료업계의 상황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대형 의류 소매 체인들의 줄도산과 미중 무역 갈등이 이어지면서 많은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것입니다. EIDL 15만 원 받은 게 사실은 각 조그만 기업들한테는 큰 단비가 됐어. 이게 은행에 좀 돈들이 있어요. 그게 없었으면은 지금 엄청 자가가 많이 힘들 텐데. 잇따른 악재에 코로나19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맞았던 한인 의료업계. 연방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을 재기의 발판 삼아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식료품비 상승세가 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집에 머문 시간이 크게 늘어난 코로나 사태가 그 영향인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보도 이재린 기자입니다. 지난달 LA와 오렌지 카운티의 식료품 가격 인상률은 무려 4.2%. 지난 2011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오른 식료품 가격이 0.7%인 걸 감안하면 매우 큰 상승폭입니다. 외식 비용 역시 4.9%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료품 가격이 오르면서 자연히 외식 비용도 늘어난 겁니다. 연방농무부는 코로나19 여파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외식보단 마켓에서 식료품을 구입하는 사람이 늘면서 필수 식료품 부족 현상까지 일어난 것이 물가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생산자 식품 물가 지수도 6%나 상승했습니다.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중국 가공 공장들이 폐쇄하면서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식료품 가격 상승세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54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10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3월 초까지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여 건이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군 내에서 가장 높은 사람, 바로 마크 밀리 합참의장입니다. 지난 1일 대통령의 교회에 갔던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한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군의 정치적인 중립에 부정적인 인식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서수미 덕분이 보도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교회 인증샷 행사에 동행했던 밀리 합참의장이 공개 반성문을 내놓았습니다. 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원칙에 비춰볼 때 따라가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했습니다.
I should not have been there. My presence in that moment and in that environment created a perception of the military involved in domestic politics.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이드 시위 진압을 위해 연방군을 투입할 수 있다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통령의 교회로 향했는데 에스퍼 국방장관과 밀리 합참의장이 대통령을 수행하면서 군이 정치에 이용당했다는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이를 의식한 에스퍼 장관은 이틀 뒤 백악관의 폭동 진압법 검토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Only in the most urgent and dire of situations. We are not in one of those situations now. I do not support invoking the Insurrection Act. 군 수뇌부의 잇따른 반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주변 시위대를 아주 쉽게 처리했다며 위대한 주방위군이라고 딴소리를 했습니다. 이런 대립상은 베트남전 이후 미국 내에서 가장 심각한 민군 분열의 증거라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네, 인종차별 저항 시위가 이제는 역사 바로잡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콜럼버스 동상이 잇따라 철거되고 있습니다. 또 남부군 사령관의 이름을 딴 군기지 이름까지 변경하자는 요구도 일고 있습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미네소타주 의회 앞 콜럼버스 동상입니다. 목에 걸린 밧줄을 시위대들이 당기자 동상은 힘없이 땅으로 떨어집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탐험하고 유럽에 소개한 콜럼버스가 원주민 학살과 식민지 수탈의 원흉으로 지목되면서 그의 동상이 곳곳에서 순환을 당했습니다. I understand why it happened. They should just take it down. 이번 시위 여파로 추억의 명화로 꼽히는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한 영화 전문 채널의 VOD 목록에서 사라지게 됐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와 흑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심어준다는 비판을 수용한 결정입니다. You know, it seems appropriate given the moment. The film will be there; it won't go anywhere. But I think it should be discussed by people who have a sense of that context. 남북전쟁 당시 노예제를 지지했던 남부연합의 군 사령관들도 청산 대상에 올랐습니다. 특히 남부군 사령관의 이름을 딴 군사기지 10곳이 논란이 되자 미 육군은 개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반대입니다. My administration will not even consider the renaming of these magnificent and fabled military installations. Our history as the greatest nation in the world will not be tampered. 트럼프 대통령처럼 존재하는 역사를 억지로 부정한다는 냉소적인 반응도 적지 않아서 조지 플로이드의 희생이 불러온 새로운 역사 쓰기 바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네, 오늘은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북미 정상회담 제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미 국무부는 정상들 간의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유연하게 접근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세연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2주년을 앞두고 북한과 의미 있는 협상에 관여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당시 싱가포르에서 맺은 균형 잡힌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유연한 접근법을 취할 의향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북한이 남북 연락 채널을 끊고 강경 행보에 나선 가운데 높아진 긴장감을 누그러뜨리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미국 국무부는 그러면서도 동시에 최근 북한의 행보에 실망했다라며 외교와 협력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통해 미국 대선판을 흔들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입을 다물고 제 집안 정돈부터 하란 어제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의 발언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그제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연락망 차단에 대해 유감을 표한 데 대해 합의를 어긴 남한을 질책하라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유엔이 특정 세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있다라며 미국 등을 싸잡아 비판해 당분간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네,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청와대까지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대북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야당은 너무 저자세라는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더 자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위협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시간은 무차별 방침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힘없는 지지를 보냈습니다. 다양한 직업의 자업, 신분들의 행렬이 한인타운 학생들은 직접 그린 팻말을 들고 손에 손을 이어잡고 배추와 상추 같은 채소는 어쩔 수 없이 음식 가격을 올린 요즘 엄마 아빠가 많이 놀아줘요. 정말 재밌어요. 오랜만에 남편이랑 같이 집안 대청소도 할 수 있고 또 둘만의 대화도 자주 나눌 수 있고 평소에 시간 없어서 못했던 일들을 할 수 있어서 평소 일하느라 가정에 좀 무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가족과 같이 있는 시간이 늘다 보니 잊고 있던 그런 가족의 소중함도 알게 되고 나쁘지만은 않네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재택근무하면서도 가족과 함께 자주 운동을 하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가족 사랑, 사랑의 시작은 관심입니다. 이 캠페인은 가족의 건강을 생각하는 우메켄이 함께합니다. 네, 대북 전단 살포를 철저하게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결정사항이라고 합니다. 너무 저자세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먼저 청와대를 출입하는 전명남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청와대가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고 회의 직후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해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남북 간의 모든 합의를 계속 준수해 나갈 것입니다. 핵심만 추리면 깊은 유감, 철저 단속, 합의 준수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민감해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막고 남북 합의도 준수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안보 관련 최고 의결 기구에서 정했으니까 이제 남북 간 긴장 수위를 낮추자 이런 메시지를 북한에 전하는 겁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북한에 대한 메시지라고 오늘 발표의 성격을 설명했고요. 남북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내용에 방점이 찍혔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남북 합의 준수할 테니 북한도 합의 파기 같은 상황을 악화시킬 조치를 취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만 당장 보수야당은 북한에 대해 너무 저자세라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 대신 애꿎은 국민만 처벌하려 한다고 비판합니다. 탈북자 단체 등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내 상황에서 대북 전단 살포가 국내법과 남북 합의를 어기는 행위라는 점을 환기하고요. 더 나아가 남북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만큼은 서둘러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식을 여론에 확산하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청와대에서 SBS 전병남입니다. 네, 한국 정부는 전단 살포를 강력히 차단하기 위해서 바다 오염 혐의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아연 기자입니다. 통일부가 오늘 대북전단과 쌀 살포단체 두 곳을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적용 법률은 세 가지입니다. 이미 밝힌 교류협력법상 반출 규정 위반 외에 항공안전법, 공유수면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항공안전법은 대북전단용 풍선 때문입니다. 법 조항상 풍선이 무인 자유기구로 판단되니 비행제한구역에서 날리려면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았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항공안전법 적용은 이번이 처음인데 앞으로 예상되는 드론 이용한 살포까지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공유수면법 위반은 쌀 페트병 살포를 문제 삼은 겁니다. 5조에서 금하는 폐기물 배출 행위, 해양 쓰레기로 간주하겠다는 뜻입니다. 며칠 전까지도 교류협력법으론 규제가 어렵다더니 정부 입장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적용 가능한 다른 법률 위반까지 다 따져보겠다고 나선 셈입니다. 정부는 또 두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계획도 통보했습니다. 이달 안에 허가 취소 결론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대북전단 대책을 논의한 NSC 상임위에 행안부와 해수부 장관도 참석했는데 경찰력 동원과 해양 단속 등 관련된 전 부처 차원의 강경 대응 기조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네, 독일의 프로축구인 분데스리가 짤츠부르크 팀에서 뛰고 있는 황희찬 선수.
시즌이 재개된 이후 첫 번째 골을 작성했습니다. 수비수를 무너뜨린 멋진 골이었습니다. 김영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황희찬은 후반 21분 그림 같은 쐐기골을 뽑았습니다. 왼쪽으로 돌파할 듯하다 방향을 바꿔 수비수 한 명을 무너뜨린 뒤 또 다른 수비수의 태클을 피해 반박자 빠르게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비수 판데이크를 제쳤던 장면을 8개월 만에 재현하며 리그 9호 골이자 시즌 14호 골을 기록했습니다. 황희찬은 이에 앞서 전반 43분엔 원터치 패스로 소보슬러이의 중거리 슛을 이끌어 도움도 추가했습니다. 황희찬이 1골 1도움, 소보슬러이가 해트트릭을 작성한 짤츠부르크는 4연승으로 선두를 질주했습니다. 마스크도 하지 않고 목청 높여 함께 응원가를 부르고 그라운드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쉴 새 없이 폭죽과 홍염을 쏘아댑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12,000명 이상 나온 세르비아는 이달 초부터 관중 입장을 허용했는데 베오그라드 라이벌전에 25,000 팬들이 몰려들었고 선수와 미디어까지도 코로나 사태는 잊은 듯한 모습을 보여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SBS 김영렬입니다. 주한미군도 감축 혹은 철수까지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얼마 전까지 미국의 독일 대사였던 고위 외교관이 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미군 재배치 계획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도 밝혔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인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발언의 비중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주한미국 감축이나 철수설은 한미 분담금 협상이나 미중 대결 구도에서 결코 자유롭지가 못할 겁니다. 한미, 한중, 그리고 또 남북 관계, 복잡한 셈법의 해법을 도출해내기는 결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